네, 2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어제 발표를 했고 단 그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보류됐죠. 그러면 고령층은 언제 접종 가능할 것인지 또 접종 후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의 홍정익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예,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통상적인 예방접종에 비해서는 일이 상당히 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범정부 기구로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으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당분간 이 1차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빠지게 됐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제 기관으로 저희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입원 입소자 그리고 네. 종사자를 1순위로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65세 이상 연령층이 많이 계신 곳인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근거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면역 형성 능력 그리고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 있지만 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네.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번 2, 3월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하신 분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 대상자 중에서 3월에 먼저 65세 미만 연령층을 접종하게 되고요. 네. 이 접종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 등을 참고를 해서 유효성이 입증되면 4월 중에는 65세 접종이 시행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일반 국민들은 원래 4월 이후에 2분기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접종 순서가 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원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좀 미뤄진다 그러면은 11월 집단 면역에도 좀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이제 계획했던 접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65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네. 저희들이 원래 2분기에 배정되어 있었던 병원급 이상 보건의료인 그리고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는 방역 요원들을 우선 접종하게 되어서 네. 순서만 조금 바뀌는 거고요. 전반적인 접종은 지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준비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예행 연습 같은 것들도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1호 접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누가 1호가 되실까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제 화이자 측과 계약도 일단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백신이 먼저 들어올지는 그러니까 화이자가 더 빨리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예정된 거는 명확하게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되어 있고 네네.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누군가가 가장 먼저 접종받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게 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유통 경로라든가 절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예, 예. 이 공장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에서 24일 날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총 150만 도즈, 그러니까 75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 이천 물류센터에서 각 접종 기관별로 나누어서 네. 또 순차적으로 그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에서 뭐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네. 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공급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상반기에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EU가 백신 수출 뭐 제한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 세치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애초에는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우리가 먼저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백신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국내에 이제 다양한 백신 수급 상황들이 좀 그 불안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그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우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예. 이 크게 이렇게 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진 않지만 네. 결국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 이 부분은 그 수급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또 계약이 체결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도 국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외국보다는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근차근 이제 접종 계획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질병관리청만의 역량으로는 안 되고요. 본부처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보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백신 생산 공장이 있는 백신들이 여러 회사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신 이것은 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만약에 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연락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예방접종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접종에 대한 순서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 이미 1월 28일 날 방향성은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연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뭐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 접종 시기를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령으로 또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뭐 브리핑을 통한 공지도 있고 연령이나 이런 걸로 사전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알람을 한 달 전부터 예약 일정이 예약 가능한 기간이니까 등록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예방 접종은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을 일단 하시게 되면 그 예약하실 때 그 알람에 대한 동의를 또 다 받게 되어 있어서 예약을 하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예약 당일 계속 그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계속 문자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좀 내가 관리받고 있구나라는 좀 안도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만약에 이거를 맞지 못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뒤로 확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접종 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당일 접종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예약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예방 접종 날짜에 도래해서 이제 사정이 생겨서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처음부터 예방 접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신 경우에는 접종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은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씀 이해될 것 같고요. 65세 미만인데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원래 안 좋은 데가 좀 있다. 아니면 뭐 만성 질환 같은 거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까? 네, 만성 질환자는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그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접종을 받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병 때문이라도 먼저 좀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군요. 이제 접종 순서는 저희들이 이제 네, 고령자가 가장 이제 높고요. 65세 예. 이상이 높고 그 후순위로 이제 만성 질환자가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예방 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방 접종 받아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말 소중한 백신입니다. 지금 뭐 사재기까지도 좀 벌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구한 백신을 주사기를 잘못 사서 뭐 상당 뭐 1,000만 명분 이상을 날리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문제 없습니까? 주사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사기에 빈 공간이 가장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잔여량이 남지 않는 그 주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주사기를 상반기에 이미 충분한 양을 이제 계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한 병에 5명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네. 이 최소 잔여량을 남는 주사기를 사용하면 6명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국가별로 허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사기 자체가 이 최소 잔여량을 남기는 주사기이기 때문에 네. 백신이 뭐 모자라게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백신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백신마다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고 백신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뭐 20분간은 그곳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이상 반응 발생은 얼마나 관찰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 이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예방 접종 후에 한 15분 또는 20분 정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최소 15분간은 접종 장소에서 머물렀다가 별 문제가 없구나, 어지럽거나 뭐 붓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귀가하셔도 되는데 예전에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경험이 사소한 거라도 있었던 분은 30분 정도 머무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뭐 20분 정도는 계속해서 대기도 해야 되고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혹시 코로나19 확산의 우려 같은 것들은 잘 관리될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장소와 또 접종 받고 나서 대기하는 장소를 가능하면 이제 물리적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둔다든지 또는 이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자가 일시에 몰려서 대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접종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상 반응은 예방 접종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벼운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가 붓거나 아프거나 또는 또 가벼운 발열이 있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이상 반응은 이제 알레르기가 생겨서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진과 함께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다 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때 즉각 이제 진료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후에라도 어떤 이상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혹시라도 뭐 의료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인과성을 따져서 이거는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도 국가에서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이상 반응을 두려워해서 예방 접종을 기피하거나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요. 혹시라도 뭐 해외에서 우리가 계약한 물량들이 문제가 돼서 백신 못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위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좀 챙기고 계시는지요? 예,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감염병을 전파를 막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죠. 예. 국내에 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예방접종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최소한 이제 그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외국인들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 그분도 보호하는 목적 다 이제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방접종 받으실 수가 있고 혹시 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백신을 두 차례 나눠서 맞는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백신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 2차 백신은 언제 접종할 수 있습니까? 그 백신마다 접종 간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3주 간격, 21일 간격으로 맞도록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시작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WHO에서 그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8주 간격으로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3월에 맞으시는 분은 5월에 2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3주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맞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접종하면 확인증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예방접종 증명서는 모든 예방접종에 있어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예방접종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정부24라는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청취자 이현정님께서 이 질문 좀 주셨고요. 김연숙님은 안전하게 접종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도 고려해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라고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면 기다렸던 이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잠잠해지고 조절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께서 꼭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꼭 달성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고생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의 홍정익 과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